30년 전 갓난아이를 버리고 사라진 엄마가 심장 수술 동의서가 필요한 환자로 딸 앞에 나타났습니다. 딸은 엄마의 얼굴도 모른 채 서류에 사인을 해야 했고 엄마의 손에는 딸의 이름이 적힌 낡은 봉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30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가장 잔인하고도 가장 간절한 재회의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 전 여러분의 구독으로 저에게 힘을 주시고 좋아요로 저에게 격려를 보내주세요. 서울 마포구 한빛병원 응급실은 오후 2시가 넘어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들것이 복도를 가로질렀고 보호자들의 울음소리가 형광등 불빛 아래로 번졌습니다. 그 복도 한쪽 끝 이수진 38세는 요양보호사 조끼를 입은 채 서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날 오전 10시 30분 담당 환자 강태원 78세의 정기 검진을 마치고 퇴근을 준비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무과 은정 간호사가 달려와 수진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은정 간호사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박정숙 씨 보호자이시죠? 빨리 서명이 필요합니다. 수진은 그 이름 석자를 처음 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소리내어 불러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수진의 호적에는 어머니 난에 박정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3살 이후로는 존재조차 몰랐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은정 간호사는 서류를 내밀며 설명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수술이 지체되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보호자 서명이 없으면 수술을 진행할 수 없어요. 수진은 서류를 받아들고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전 자신을 버린 여자의 수술 동의서. 그 종이 한 장이 이제 수진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들어 중환자실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 너머 침대에 산소 마스크를 낀 채 누운 여자가 보였습니다. 62세라고 했습니다. 흰 머리칼이 베개 위로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 옆 간이 의자에는 낡은 크래프트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겉면에는 수진이라는 2글자가 펜으로 눌러 써 있었습니다. 수진이 서명란 앞에서 굳어 있을 때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최병철 65세, 박정숙의 재혼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수진을 보자마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이 수진 씨요? 빨리 사인해요. 수술 늦어지면 당신이 책임질 거요.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병철은 수진의 침묵을 다른 의미로 받아들였는지 서류 봉투를 하나 더 꺼내 내밀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수진 이름으로 된 보험 수익자 지정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입일은 20년 전이었습니다. 수진은 그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수진이 18살 때 가입된 보험이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여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수익자로 올려두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최병철의 딸 최윤아가 끼어들었습니다. 윤아는 수진보다 3살 아래였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유산 노리고 나타난 거 아니에요? 갑자기 딸 행세를? 윤아의 목소리는 충분히 커서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은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이 상황에서 싸울 의지도 설명할 말도 없었습니다. 수진은 다만 생각했습니다. 나는 저 여자의 딸인가 아닌가? 저 여자는 왜 20년 동안 나를 수익자로 남겨두었는가? 복도 끝에서 수진의 동료 요양보호사 2명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안쓰럽다는 눈인지 의심하는 눈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서명란 위에 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수진이 서류에 사인을 마치자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지는 긴 의자에 홀로 앉아 크래프트지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가 가득했습니다. 세어보니 32통이었습니다. 수신이는 모두 내 딸 수진에게였고 발신이는 박정숙이었습니다. 날짜는 수진이 5살이던 해부터 가장 최근 것은 불과 2개월 전이었습니다. 한 번도 붙이지 못한 편지들이었습니다. 수진은 봉투 가장 아래에서 색이 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분홍 원피스를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 사진 속 옷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릴 적 고아원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옷이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최윤아가 스마트폰을 들고 수진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윤아는 말했습니다. 재산놀이는 가짜 딸이 병원에서 서류 들고 울고 있어요. 제가 다 찍었어요. 윤아는 그 영상을 실시간으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30분도 되지 않아 악성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사람 다 있네. 죽어가는 사람 재산 노리는 거 아니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지는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여줄 사람도 설명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릎 위에 편지 한 통을 폈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그 한 문장 아래로 글씨가 번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울면서 쓴 글씨였습니다. 수지는 편지를 천천히 다시 접었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술은 5시간이 걸렸습니다. 오후 9시가 지나서야 담당 원장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수술은 잘 됐습니다. 다만 수일간 안정이 필요합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박정숙이 눈을 뜨는 게 보였습니다. 박정숙은 고개를 돌려 수진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마주쳤습니다. 박정숙은 산소 마스크를 낀 채로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손이 유리창 쪽을 향했습니다. 수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박정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이 보였습니다. 미안해. 수진의 눈이 타올랐습니다. 그러나 수진은 그 자리에 굳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때 수진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방송국 기자입니다.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나타난 가짜 딸이라는 제보를 받았는데요. 수지는 통화를 끊었습니다. 윤아가 올린 영상은 이미 수만 회 조회수를 넘겼습니다. 수지는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30대 중반의 얼굴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수지는 혼자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디까지 버텨야 하는 거야? 그러나 수지는 가방을 챙겨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편지 봉투를 가슴 앞에 안은 채로 다음 날 오전 11시 한빛병원 원무과 앞에 전동 휠체어 하나가 멈췄습니다. 강태원 78세였습니다. 수진이 3년 동안 돌봐온 담당 노인이었습니다. 강태원은 수진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수진 씨, 내가 할 말이 있어. 강태원은 원장실로 자리를 옮기길 요청했습니다. 원장 배한결과 수진 그리고 강태원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강태원이 꺼낸 것은 오래된 서류 봉투였습니다. 그 안에는 25년 전 법원 기록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태원은 당시 가정법원 판사였습니다. 강태원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박정숙 씨가 딸을 포기한 건 본인 의지가 아니었어요. 당시 박정숙 씨는 가정폭력 피해자였고 남편의 협박으로 아이를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나타나면 아이가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스스로 이별을 선택한 겁니다.
나는 그 재판을 직접 봤어요.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태원은 계속했습니다. 박정숙 씨가 수진 씨를 3년 전부터 찾고 있었어요. 나한테 수진 씨가 내 담당 요양보호사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박정숙 씨는 한동안 아무것도 못했지. 딸이 자기를 용서하지 않을까봐. 수진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원장 배한결은 즉시 법무팀에 연락했습니다. 최윤아가 올린 영상과 허위 제보에 대한 법적 조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아는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이틀 뒤 출석했습니다. 수지는 그날 저녁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엄마의 재산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왜 떠났는지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글에는 밤새 수십만 개의 공감이 달렸습니다. 사흘 뒤 박정숙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수지는 회복실 문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정숙이 눈을 떴습니다. 박정숙은 수진을 보자마자 이불 위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걸어가 그 손 옆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잡는 것도 뿌리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옆에 두었습니다. 박정숙이 말했습니다. 수진아. 30년 만에 처음 듣는 그 호칭이었습니다. 박정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후 늦은 햇볕이 병실 바닥 위로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수지는 혼자말로 중얼거렸습니다. 30년치를 한꺼번에 용서하는 건 못해. 근데 오늘은 그냥 여기 있을게. 수지는 그렇게 오후 내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편 최윤아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정식 고발되었고 박정숙의 보험 수익자는 그대로 이수진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강태원은 퇴원 후 수진에게 편지를 한 통 남겼습니다. 편지 안에는 이런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버리지 않아요. 상황이 버리는 거지. 수진은 그 편지를 박정숙의 32통 편지 맨 앞에 끼워두었습니다. 병원 옥상 정원에는 이른 봄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꽃을 한참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박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그것이 두 사람의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